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너도 나도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ESG의 흐름 속에 이 환경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 전기차 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엔 지금부터가 바로 전기차로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벤츠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제안인데요. 전기차 전환은 고급차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 전기차 부문에 400억 유로 하나로 약 54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그런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실 벤츠는 2030년까지 차량 50% 이상을 전기 구동 기반으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2년 만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전기차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건데 현재 BMW도 2030년까지 이 판매량의 50% 이상을 순수 전기차로 판매할 계획인데 이 벤츠의 자극을 받아서 BMW도 조만간 새로운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볼보도 2030년부터는 100%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고 르노는 2030년까지 최대 90%의 모델을 전기차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자동차죠. 현대자동차는 2040년까지 미국과 중국과 EU 등에 전기차만 판매할 계획인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이 대전환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는 이런 산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반도체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판매 확대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할 산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런 전기차의 확대 보급과 함께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주식들이 잘 나가고 있죠. 특히 배터리 셀을 판매하는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보다 배터리 셀을 만드는 소재 업체들의 그런 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품 소재를 살펴보면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을 들 수가 있고 음극재에 사용되는 동박과 양극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박도 있습니다. 2차전지는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죠. 전 세계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을 양분하다시피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2차전지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나 유럽조차도 우리나라와 이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죠. CATL과 BYD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이 배터리 셀 업체 3사의 주가는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삼성 SDI 혼자 선방을 하고 있지만 2차전지 소재 부품주에 비하면 크게 오른 건 아니죠. 작년부터 꾸준히 오르던 주가가 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배터리 부분만 떼어내서 분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시장의 가치 평가를 받고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시장의 수요에 맞춰 캐펙스도 늘리고 연구 개발에도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배터리 셀 업체들이 분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시장의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시장의 수요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늘려야 하는데 그 자금을 기업 공개를 통해서 충당하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앞으로 배터리 셀 업체만을 떼어내서 시장에 상장시키게 되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기보다는 분사 이후 그 배터리 셀 업체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겠죠. 그 이유 때문에 최근에 두 업체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부품 소재 업체들만큼의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형주의 배터리 셀 업체보다는 중소형주의 2차전지 소재 부품 업체의 주가가 훨씬 더 잘 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실적은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서 배터리 3사의 실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이 배터리 3사 역시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게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도 3개 업체가 있지만 그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 업체도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다양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더불어서 정말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게 될 바로 2차전지인데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다양하게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배터리의 40%의 원가를 차지할 만큼 정말 중요한 핵심 소재인 양극재에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신소재 등이 있고 음극재에는 포스코케미칼이 대표적이죠. 특히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분리막에는 얼마 전이죠.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SKI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상장한 이후로 주가가 급락을 하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정말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리막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성장성이 정말 대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해에게는 엔켄과 솔브레인이 있고 전해질에는 첨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재에 쓰이는 동박을 생산하는 SKC와 일진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고 양극재의 이 하이니켈 게인 NCM에의해서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DI 동일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전지의 핵심 소재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모두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함께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도 좋을 그런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장성만큼 또한 변동성도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업체들을 사실 조금씩 분산 투자를 해서 장기로 투자를 하고 싶을 만큼 이 2차전지 산업의 업황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일개 개인 투자자이다 보니까 투자금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말씀드린 업체의 분산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ETF입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국내 2차전지 ETF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가지 모두 좋은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각각의 투자 비중이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2차전지 관련 ETF라고 해도 구성 종목의 투자 비중에 따라서 현재 수익률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타이거, KLX, 2차전지 K 뉴딜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종목 중에 최근에 제일 적게 올랐는데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3종목에 투자하는 비중이 75% 정도로 대형주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3종목이 가장 못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ETF 역시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말씀드렸던 양극재와 음극재, 동박업체들이 각각의 비중으로 포진을 하고 있고 총 10개 종목으로 ETF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좀 부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하반기라도 이 배터리 3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면 3가지 ETF 중에서 또 가장 높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대형주 위주의 보다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원하신다면 타이거, KLX, 2차전지 K 뉴딜 이 ETF에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ETF인데요. 이 ETF는 KLX와는 다르게 총 26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KLX는 10종목이었죠. 그거에 비하면 더 많은 종목으로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비중 상위의 10종목을 살펴보면 최근에 상장한 SKI 테크놀로지, 포스코케미칼, 삼성 SDI, SKC, SK이노베이션, LG화학, 에코프로비엠, LNF, 일진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등이 크게 편중되지 않고 최대 10%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6종목이 좀 더 작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어 있고 이 종목의 특징은 배터리 3사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다른 종목과 비슷한 수준의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있고 특히 중소형주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KLX 2차전지 K뉴딜 ETF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ETF의 구성과 비중에서 이 중소형주들의 비중이 큰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이 ETF가 좀 더 잘 갈 수밖에 없었겠죠. 배터리 3사의 30%와 나머지 70%의 중소형 소재 부품주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있는데요. 이 ETF의 특징은 KLX 2차전지 K뉴딜 ETF와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배터리 3사의 대형주 비중이 이 KLX보다는 낮고 2차전지 테마 ETF보다는 높습니다. 총 25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위 비중 10개 종목을 살펴보시면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비중이 약 45% 정도입니다. 나머지 55%는 중소형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해서 상장을 했죠. SKI 테크놀로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극재와 음극재 업체들도 다양한 비중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2차전지 상승 흐름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세 가지 ETF 모두 좋은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미래 성장성이 뚜렷한 산업의 ETF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 투자를 해도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수익률에서는 개별 종목보다 조금 못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를 하신다면 이 2차전지 관련 ETF에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ETF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산업 전반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ETF는 1년에 2번씩 리밸런싱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부족한 기업은 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SKI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앞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되는 배터리 셀 업체도 리밸런싱을 통해서 2차전지 ETF에 편입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ETF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주당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까지 하는 주식을 1, 2만 원대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투자금이 적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보다 수익률은 비록 낮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 수익률 측면에서도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셔서 좋은 ETF에 장기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